그리고 휘두르면서 돌진하는 느낌의 포즈도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약간 숄더 태클 하듯이 하면서 이미 테라크러셔는 휘두르면서 돌진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콧불 쏘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액션, 라이노 하이드 상태에서 돌진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히는 돌진해서 딱 부딪혔을 때의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 상태면 접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딱 멋지게 세워놓을 수 있죠. 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 솔리드 혼!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 처음으로 다른 차량끼리 합체하는 단독 합체 와일드 카드봇입니다. 발매는 2025년 12월, 가격은 판매가 기준 79,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만 보더라도 3대의 비클이, 그것도 중장비들이 합체하는 걸 알 수 있죠. 덤프트럭, 크레인, 그리고 브레이커. 그리고 옆면을 한번 보면 준 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2가지 무기로 변신하는 솔리드온 메탈 카드 포함이라든가 모습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1번 라이노 헤드로 변신 라이노 하이드, 2번 손에 장착 가능한 테라 크러셔, 망치를 들고 있는 거대한 해머를 들고 있는 이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 큰 블리스터로 해서 솔리드온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부 다 내용물 꺼내봤고요. 당연히 먼저 볼 거는 메탈 카드. 솔리드온의 멋진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뒤에 폭발하고 있는 모습부터 해서 되게 힘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네요. 메탈 카드의 컬러도 솔리드온 본체 컬러에 맞춘 형태고요. 뒤에는 이제 와일드 카드보처럼 보이는 되게 야수 같은 로고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웨폰 카드. 라이노 하이드와 테라 크러셔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앞쪽에 두꺼운 부분이 이제 라이노 하이드겠고, 이쪽이 이제 딱 봐도 손잡이가 말려 있는 게 테라 크러셔인데, 와, 압축률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테라 크러셔 쪽에다가 이렇게 메탈 카드 장착, 카드 모드 완성! 박스 형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놓기도 편하겠네요. 그리고 크레인! 기본적으로 크레인 파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간 부분이 일단 연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크레인이니까 이렇게 2단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되어 있는 부분마다 패널 라인, 디테일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실린더 같은 부분에 메탈릭 실버, 도색이라든가 중장비니까 검은색과 노란색의 라인들도 보이죠. 그래서 이 앞쪽은 캐논 형태입니다. 디테일 자체가 뭔가 발사할 것 같은 그런 캐논의 포구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디테일이 굉장히 멋있죠? 왠지 먹선 넣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근데 분명 이게 크레인인데 아니 그럼 후크는 어디 있지? 싶은데 후크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 끝부분마저 여기마저 변형을 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크레인을 이제 본체에 달아줘야 되거든요. 얘만 떨어져 나와 있는 거라 이제 크레인을 축소시켜주고, 그 다음 솔리드온의 등으로 가서 이 빨간색 부분에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위에 브레이커 암 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맞춰서 밑에 슬라이드 하면서 넣으면서 딱 소리 나게 넣고 위에 브레이커 암 맞춰주면 솔리드온 본체 완성! 그럼 완성된 본체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인상이라고 한다면은 와 되게 근육질이다, 엄청 근육질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진 외형과 단단해 보이는 팔, 다리, 특히나 복근도 아까 되게 멋있거든요. 거기에 등 뒤에는 아예 크레인이랑 브레이커를 일부 매달고 있다라는 것도 아주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냥 문득 보면 진짜 포대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쵸? 그리고 뒷모습도 되게 각진 모습에다가 아주 멋진 그런 외형을 하고 있지요. 일단 사이즈를 안 재볼 수가 없죠. 3단 합체하는 만큼 꽤 크단 말입니다. 머리까지가 약 31cm 정도고요. 뒤에 크레인까지가, 이건 고정이니까 크레인까지가 약 39cm 가까이. 조금 모자란 것 같긴 한데 엄청 큽니다. 우리의 주인공 블루캅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야 사이즈 차이. 그러면 이제 다른 W 친구들과도 해볼까요? 와, 화면이 엄청 가득 찹니다. 일단은 W 식구들과 함께 싹 이렇게 놔봤습니다. 벌써 대형이 이게 벌써 3대.
와. 이 상태에서는 헤비아이언이 이제 압도적으로 좀 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블레이온보다는 솔리드온이 조금 더 크고요. 조금 더 크고 헤비아이언보다는 좀 작은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솔리드온 같은 경우도 뒤에 크레인 높게 치솟은 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크기는 헤비아이언 못지않은 그런 느낌? 그나저나 이렇게 솔리드온까지 놓고 드는 생각인데 앞서 리뷰한 다른 3명 타이건, 팬텀호넷 그리고 나이트 그리폰까지 그 가운데 저 거대한 솔리드혼이 서 있으니까 약간 S대의 기간트렉스 포지션인가? 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최소한 어떤 집단의 리더급의 캐릭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3명을 앞에 놨느냐라고 하면 헤비아이언은 딱 봐도 성격상 혼자 놀 것 같고 블레이온은 블루캅이랑 합체할 거니까 그럼 나머지만 모으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봤더니 왠지 딱 스펠란자오 크루 같은 느낌도 드는 거죠. 자, 그럼 외형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머리 자체는 날렵한 듯 적당히 튼튼해 보이는 그런 느낌. 헤드의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머리 사이즈는 작은 편이긴 해도 튼튼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히려 눈매는 조금 날카로운 듯한 그런 느낌. 각도에 따라 인상이 좀 크게 바뀌는 것 같은데 좀 밑에서 보면은 그냥 듬직해 보인다라는 눈매가 살짝 위로 올라가면 엄청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턱 자체도 앞으로 쭉 빠져나온 이런 모습이 인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귀 쪽에 있는 디자인은 이거는 코뿔소의 뿔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몸통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아무래도 복근. 복근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무슨 체형이 완전 역삼각 무슨 진짜 보디빌딩 선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체형이다 보니까 더욱 근육질 같은 이런 몸매가 두드러진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근마저도 제대로 막 각져 있고 막 울퉁불퉁한 이런 느낌이 인상적이고 흉부 같은 경우도 중앙에 빨간 색깔 파츠도 그렇지만은 이 양옆이 덤프트럭이에요. 이게 변형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흉부에 약간 기계적인 디테일 나타나 있는 것도 꽤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쪽이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라는 것도 좀 특이했어요. 보통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되게 튀는 그런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인트 같은 느낌.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컬러들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디자인도 되게 튼실해 보입니다. 정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어깨가 엄청 넓어가지고 되게 단단해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더 커요. 더 두껍습니다. 엄청 두꺼운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덤프트럭의 이제 버켓인 부분인데 그래서인지 이 실린더 디테일도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그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좀 덮어놓은 형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무장이라든가 뭐 특별한 디테일이 숨겨져 있기도 하죠.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팔도 상박이 되게 근육질스럽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움푹 파여있는 부분부터 좀 울퉁불퉁 솟아있는 게 근육 같은 그런 이미지, 하박에도 실린더 디테일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메탈릭 그린으로 된 포인트들도 굉장히 잘 들어맞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손목에도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도 있네요. 그리고 팔 뒤쪽으로는 이제 덤프트럭의 바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역시 이제 멋지게 그리고 투박한 느낌 잘 되어 있는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노란색의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과 여기는 노란색 부분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네요. 그러면서도 막 날카로운 이미지는 아니라서 굉장히 단단해 보인다. 조금 투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좀 디테일이 커버를 하고 있다. 멋지게 되어 있다 느껴지기도 하고요. 허벅지 자체도 되게 튼튼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허벅지 앞쪽에 아무 디테일이 없잖아요. 패널 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지만 옆쪽으로는 약간의 패널 라인 포함되어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허벅지 뒤쪽으로도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 있는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는 좀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무릎 아래쪽으로도 되게 튼실해 보이는 다리 디자인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튼튼해 보이는 좀 큰 무릎 외장부터 그러면서도 스타일은 이 발목 커버 빨간색 부분이 살짝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좀 스타일이 또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던가 다리 바깥쪽의 패널 라인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튼튼해 보이는 그런 외장 디자인들 가만 보면은 다리 쪽에는 바퀴 디자인이 앞쪽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뒤에서 봐야 바퀴가 좀 보이는 수준
이렇게 심지어 옆으로 비치는 것도 없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진짜 뭐 정말 튼튼한 다리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무릎 중앙에는 클리어 파츠가 사용된 포인트도 있고요. 노란색이 되게 적재적소의 포인트로 많이 쓰였다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바퀴들이 보이는데 외장 안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접혀져 있는 바퀴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가 좀 발이었는데 발 자체가 콧불소에 뿔만 없었지? 콧불소 머리처럼 생겼어요. 지금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되어 있는 데가 좀 이제 포인트, 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약간 발등 라인부터 해가지고 약간 콧불소의 머리스러운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발 앞쪽과 뒤쪽으로 노란색들의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발바닥 디테일도 굉장히 멋진데 개인적으로는 이 앞쪽 디테일이 상당히 발바닥스럽고 좋네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우뚝 솟은 브레이커 암과 크레인을 볼 수 있는데 아예 크레인의 조종석 자체를 이제 백팩으로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쪽으로는 브레이커의 궤도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는 뒤에서 봐야 다 잘 보이는 그런 느낌. 앞에서는 그나마 이 옆구리에 있는 바퀴 정도? 그거를 이제 뒤에서 보니까 팔 뒤에 바퀴도 보이고 다리 뒤에도 바퀴가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궤도 자체의 디테일도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분리를 해야 더 잘 보이겠네요. 그리고 크레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도 지금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따가 분리할 때는 위에 있던 크레인을 밑으로 옮겨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거고요. 크레인 자체도 조종석의 디테일이라든가 와이퍼 디테일 같은 것도 뭐 다 있네요. 그리고 검은색과 노란색의 줄무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암, 크레인이 합쳐져 있는 것도 되게 애매하게 막 둘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조인트로 완전히 조여놨잖아요. 그래서 하나처럼 보이는 그런 실루엣이 되게 보기 좋네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 자체는 볼 조인트, 편하게 고개도 옆으로 스윙할 수 있고 고개를 들고 숙이고 돌리는 건 뭐 역시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갑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어깨 쪽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라쳇을 통해서 튼튼하게 옆으로 벌릴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편하게 팔 옆으로 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몸통 쪽으로 해서 앞뒤로 가동할 수 있게 또 라쳇이 들어가 있고요. 팔을 뭐 앞으로 들고 돌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팔 상박에서 회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역시 한 클릭 한 클릭 크게 돌릴 수가 있고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 90도 이상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라쳇으로. 손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꺾어주거나 돌리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허리 관절도 있습니다. 편하게 라쳇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허리. 그리고 고관절 일단 스쿼트 들어지고요. 튼튼하게 라쳇 통해서 90도 들어 올릴 수 있고 옆으로 드는 것도 튼튼하게 오히려 90도 이상으로도 들 수 있을 정도. 허벅지 회전 역시 라쳇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무릎은 이중 관절, 완전히 엄청 많이 굽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일단 회전은 힘들지만은 안쪽으로 꺾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90도 완전히 꺾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목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뻗어주거나 굽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 앵클 가드가 가동을 해서 굽혀지는 건 엄청 많이 굽혀지죠. 근데 무릎이 분명 이중관절이잖아요. 이걸로도 엄청 많이 굽혀지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관절만 사용을 해도 많이 굽혀져요. 90도 이상. 그래서 무릎 꿇기도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보러 가기 전에 자체 무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매뉴얼 상에서는 스페셜 기믹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어요. 백팩에 처음 끼워놨던 이 크레인 부분을 다시 빼줍니다. 슬라이드를 잘 빼주고 이걸 브레이커 암 조인트에만 끼우는 거죠. 아래쪽 슬라이드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 브레이커 암을 앞으로 기울여줍니다. 라쳇 관절도 있지만 앞쪽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굽혀주면 좋겠고요. 이렇게 캐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방을 향해서 이제 포신을 꺾어서 본인이 포대가 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크레인이 연장 기믹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해서 더 큰 캐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아까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슬라이드 하라고는 했지만은 굳이 슬라이드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실루엣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슬라이드 부분이 밀착이 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지금 고정은 위에 조인트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에 있는 이 검은색 커버, 사실은 이 커버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벗기면 안쪽에 웬 광물이 하나 보이고요. 이 위에 있는 커버 한 개만 싹 내려주면 짠! 미사일의 등장! 이게 커버 4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짠, 이렇게 양쪽 어깨 전부 미사일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안쪽에 있었던 광물에 대해서는 좀 이따 비클 모드로 분리하고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멋지게 한번 듬직하게 세워봤습니다. 약간 힘을 주고 있는 팔 같은 느낌으로 해보고 다리도 살짝 벌려주고요. 진짜 체형이 야 멋지다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먼저 펀치 액션! 이게 근데 상체를 주민하는 것도 좋겠는데 분명 이건 하체를 봐야 합니다. 짠! 발목이 앞뒤로도 꺾이고 안쪽으로도 꺾이니까 접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포즈 취했을 때 이런 낮은 자세, 완전히 다리 벌리고도 튼튼하게 설 수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다리 쪽 가동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니킥 액션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달려와서 점프하면서 퍽 친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어깨에 있는 미사일 액션! 뭐 숄더 미사일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놀라운 거는 가만 보면은 미사일이 총 한 번에 발사되는 게 20개입니다. 굉장한 화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느낌. 정말로 대지를 뒤흔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파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백팩에 있던 캐논 액션! 예, 전신에 완전히 힘을 딱 주고 자세를 더 낮춘 상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논을 연장! 캐논 끝에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느낌이 약간 이미지 되기도 하고요. 멋지네요. 자,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사용 안 하고 솔리드 홈만의 액션은 다 했으니 이제 셋업! 바로 카드 무장 사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드는 제거를 해주고 카드 무장의 중간 부분을 갈라줍니다. 자, 그럼 라이노 하이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딱 봐도 안쪽에서 여기 꺾여있는 뿔이 나오네. 일단 뿔부터 세우고 시작할까요? 딱, 편안. 반대쪽으로 가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거치대 파츠가 있고요. 이걸 펼치고 그대로 뒤집어 주면은 이 위쪽으로 아까 테라크러셔 연결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거를 빼서 조인트가 있으니까 락을 풀고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자로 펴져 있는 파츠도 밑으로 내려주고 위에 있는 이 파란 색깔 파츠를 위로 접고 락 걸고 뒤쪽으로 뒤집어 줍니다. 그 다음 코 부분을 위로 들어 올린 다음 내려주면 짜잔! 라이노 하이드 완성! 자, 그러면은 테라크러셔로 갑시다. 테라크러셔의 중간 부분을 한 번 더 이 빨간 색깔 파츠 기준으로 갈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조인트 4개가 락이 풀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그대로 접혀져 있던 손잡이 부분들을 펼쳐줍니다. 또 옆으로도 꺾여 있기 때문에 옆에서 밑으로 내리고 나머지를 전부 펼쳐주는 거죠. 손잡이의 완성! 그 다음 테라크러셔의 머리 부분을 가운데로 모아서 락을 걸면 해머의 앞부분, 뒤쪽에 빨간 색깔 파츠를 뒤집고 금색 파츠만 이렇게 끝부분까지도 이렇게 싹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윗면을 수평 정도로 눕혀주면 테라크러셔 완성! 라이노 하이드는 안쪽에 보면은 조인트가 4개 있습니다. 일자 핀 형태랑 동그란 조인트가 양쪽으로 하나씩 있거든요. 그거를 어깨 위쪽에 구멍들에 맞춰서 장착! 라이노 하이드 장착 완료! 그리고 테라크러셔를 적당히 손에 끼워주기만 하면 솔리드온 셋업 완료! 이야, 이 상태로도 충분히 강력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미리 좀 보여드리면 라이노 하이드의 포인트가 이 코뿔소의 머리를 다시 들어 올리면 짠! 솔리드온의 얼굴이 그대로 다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되게 귀엽죠? 근데 진짜 이 코뿔소의 머리 디자인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각진 외형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치 두꺼운 조끼 같은 거 아니면은 안전바? 그런 느낌? 그렇게 위에 딱 씌워져 있으니까 이건 이거대로 꽤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검은색과 금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디테일, 위쪽으로도 메카닉적인 패널 라인들, 듬직해 보이는 머리 디자인, 여기도 금색 라인이 있구나. 그렇기도 하고요. 뿔 자체는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번쩍번쩍 빛나고 아주 좋죠. 그리고 뒤통수에도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부분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은색도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테라크러셔도 한번 봐야겠죠. 일단 해머입니다. 거대한 해머. 앞쪽에는 검은색, 메탈릭 그린 이 두 가지 컬러가 부분 호색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더라도 이것도 약간 그 코뿔소 같은 느낌. 안쪽으로 메탈릭 그린이 보이잖아요. 이게 눈처럼 되어 있고 해머 자체가 옆에서 보면 뿔처럼 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이렇게 눕혀서 보더라도 이렇게도 약간 코팅되어 있는 뿔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 코뿔소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이 뿔 자체는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서 배치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자체도 금색, 은색 멋지게 도색되어 있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이런 스파이크 같은 형태로 디테일들도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 끝에도 금색 장식. 게다가 머리 부분에는 관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크게 휘둘렀을 때의 느낌을 이런 중간 관절들 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강인하게 한번 세워봤고요. 액션도 봐야겠죠? 먼저 테라크러셔를 강하게 휘두르는 느낌으로 포즈를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관절들도 살짝 꺾어서 휘두르고 있는 느낌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좀 멀리서 보면 이것대로 굉장히 멋진 느낌이고요. 이 관절들이 그냥 똑바로 펴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휘두르면서 돌진하는 느낌의 포즈도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약간 숄더 태클 하듯이 하면서 이미 테라크러셔는 휘두르면서 돌진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코뿔 쏘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액션. 라이노 하이드 상태에서 돌진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히는 돌진해서 딱 부딪혔을 때의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 상태면 접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딱 멋지게 세워놓을 수 있죠. 그리고 상체만 딱 확대해서 봤을 때 굉장히 멋지거든요. 참고로 라이노 하이드 상태에서는 백팩에 있던 캐논 사용이 좀 힘듭니다. 이 브레이커 암 가동이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관절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쁘지 않은 포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위의 관절은 라쳇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연장시켜도 충분히 버틸 정도로 관절 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솔리드원 이제 액션도 다 받겠다. 분리해보도록 합시다. 무려 3대의 중장비라고요. 분리하기 편하게 카드 무장들은 제거를 했고요. 어깨 위쪽에 이 뒤에 있는 궤도 파츠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로 들어 올려서 락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흉부 좌우를 잡고 당겨주면 이렇게 덤프트럭 부분이 분리됩니다. 그 다음 복부를 눌러주면은 상체가 뒤쪽으로 슬라이드 분리. 그리고 백팩도 이 빨간색 부분만 잡고 빼주면 크레인 부분 분리하면서 이제 브레이커와 크레인 쪽으로 분리가 되고요. 이렇게 기본 분리는 끝이 났네요. 그럼 각자 변형해 보도록 하죠. 먼저 메인 비크린 덤프트럭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깨를 잘 조정해서 제대로 이제 수평을 만들어주고요. 차량의 앞부분 위쪽 외장을 뒤로 슬라이드, 그리고 앞쪽 외장을 밑으로 내려주면은 눈이다. 그리고 어깨 뒤쪽의 반을 이렇게 뒤집어서 바깥쪽으로 펼쳐주고 팔을 바퀴가 앞에 보이게끔 180도 돌리고 옆으로 완전히 들어줍니다. 이때 주먹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쏙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안쪽에도 조인트를 고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손목 쪽에 있으니까 딱 소리 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 어떤 부분의 관절을 뒤로 90도 꺾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안쪽으로 접혀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검은 색깔 파츠 있죠? 이거를 위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펼쳐주고 완전히 이렇게 딱 펼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퀴를 세우면서 윗부분까지 딱 맞게 해주면 반쪽의 완성!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내부에도 나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평 만들고 펼치고 슬라이드 내리고 팔 돌리고 주먹 가지런히 하고 옆으로 패치해서 고정 뒤로 전개하고 창문을 꺼내주고 바퀴 들면서 창문 맞추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좌우 결합 덤프트럭 완성! 다음은 크레인 비클 모드입니다. 일단은 백팩이었던 거 가져와서 크레인을 슬라이드 풀어주고 반대로 갑니다. 이 줄무늬가 있는 방향에 다시 슬라이드 그리고는 위에 있었던 후크를 끄집어내고 그대로 파츠를 뒤집어 줍니다. 자, 크레인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참고로 크레인 부분을 다시 빼낼 때는 이 위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줄무늬 모양의 버튼이니까 이걸 누르고 빼면 쉽게 빠집니다. 반대쪽은 그냥 넣었다 뺐다 하면 됩니다. 차량 부분 만들어야죠. 다리를 가운데로 잘 모아서 고정해주고 여기서 포인트 무릎이 뒤로 슬라이드 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밀착이 됐으면 무릎 앞에 외장을 뒤집어주고 다리 양옆에 외장도 뒤집어서 요 사이드 스커트 쪽에다가 조인트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발목 외장을 위쪽으로 덮어주고 딱 소리 나게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목을 위로 꺾어서 자, 빈 공간 완전 채워준 다음 아래쪽에 있던 바퀴를 바깥쪽으로 가동.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크레인 상단부를 이 발바닥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장착. 크레인 비클 모드 완성! 다음은 브레이커 변형해 보도록 하죠. 먼저 아까 펼쳐놨던 이 조인트 부분 있죠? 뒤로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는 등이었던 부분이 이제 바닥이 됩니다. 위에 가슴 정중앙 파츠 있죠? 이게 조종석입니다. 옆으로 눕혀줍니다. 그리고 이 노란 색깔 위쪽 커버를 열면 오, 조종석이네? 오, 유리창이네?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앞을 가리고 있던 커버를 위로 옮겨주고요. 그리고 드러난 내부에서 외장 파츠를 꺼내주고 머리가 연결되어 있던 목의 프레임 파츠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중관절을 통해서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던 커버를 덮어서 얼굴을 가려주고 접혀져 있던 브레이커암 안쪽에 짠! 브레이커 끝부분이 숨겨져 있었죠. 이렇게 완전히 들고 펼치면서 프레임 자체를 위로 가지고 오면서 관절을 꺾어주면 이렇게 차량 앞부분의 완성! 그리고 눕혀져 있던 조종석을 끝에 있는 관절을 이용해서 세워주면 브레이커 완성! 자, 이렇게 세 대의 비클이 완성됐습니다. 가운데 있는 덤프가 메인 비클이니까 이 메인 비클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네요. 메인 비클인 덤프 트럭, 플레임 노바 때처럼 비클에 눈이 달려있는 쪽이 메인 비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인격도 여기 있다고 봐야겠죠. 옆에서 봤을 때도 바퀴 6개짜리 대형 덤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적재한 부분에도 실린더 디테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 요 하단부에 이런 디테일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중간에 빨간 색깔 라인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차량 앞쪽 역시 보면은 이게 평평한 게 아니라 앞쪽이 좀 모여있는 좀 뾰족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스타일리시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가슴이다 보니까 더욱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눈 자체는 날카로운 거 없이 좀 순박하다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가만 보면은 이 옆에가 여기가 헤드라이트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잘 보면 작지만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있고 창문에도 디테일이 있고 등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 되게 손 수납이 되게 깔끔해서 보기가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후미등도 잘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이 수납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아까 팔 바깥쪽 봤던 것들이 살짝 보이고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 역시 이 솟구쳐 올라온 이 부분이 덤프 트럭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윗부분, 적재한 부분인데 이제 외장 2개였던 거를 전부 다 열어주면 짠! 무언가 알 수 없는 광물이 지금 적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뭘까? 굉장히 궁금한데 스토리상에서 이게 언급이 되는 부분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진짜 어우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거 보면 혹시나 마키나시움?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광물이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네요. 근데 조형이 진짜 이뻐요. 진짜 광물 조형 같은 느낌으로 되게 멋있게 되어 있어서 빛 반사 보세요. 다 다른 거죠. 이쁘죠? 다음은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자체는 하반신 전체를 쓰면서도 백팩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볼륨감이 가장 커요. 근데 아까 로봇일 때는 안 보이던 디테일들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막 이렇게 안쪽에 숨겨져 있던 게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외장이 되고 막 그런 거다 보니까 아까는 바퀴 4개가 한 곳에 모여 있었죠. 뒤에서 봐야 보이던 바퀴들이 제대로 앞뒤로 배치가 됐다라는 점이라던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거라면은 야 이런 디테일까지 있어? 했던 게 이런 대형 차량 같은 경우 특히나 중장비 같은 경우는 이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있어요. 아웃트리거라 그러는데 그 디테일이 있어요. 이게 뭐 펼쳐지는 전개 기믹은 없지만 이게 사방향에 다 구석마다 아웃트리거가 있더라고요. 이게 있네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이고요. 차량의 옆면 역시 아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안쪽에도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검은색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이 무릎 외장이 뒤집혀서 이제 차량의 상단부가 되다 보니까 역시나 아까는 볼 수 없었던 디테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뒷면이라던가 앞면 같은 경우는 앞면은 아까 허리가 연결되던 조인트부, 뒷부분은 이제 발목이 앞으로 눕혀지면서 이제 관절부가 드러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확실히 위에서 봤을 때 모습 자체는 되게 멋있다. 조종석은 우리가 볼 때 좌측, 그러니까 차량의 우측에 배치되어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 역시 후미등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아까 전면부에도 여기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크레인 차량다운 디테일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이런 구멍 나 있는 외장 부분이라든가 뒤에 여기 백이 굴려나요? 이쪽은? 이런 느낌들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레인 자체는 아까 열심히 봤잖아요. 크레인도 들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90도 조금 못 미치게 아주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하면서도 연장 기미까지 있는 거니까 상당히 길게 일반적인 크레인 차량의 느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앞부분의 후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느낌을 좀 살려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참고로 이 상단부 회전도 됩니다. 튼튼한 라쳇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가지고 놀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해가지고 두는 것도 가능해요. 마지막은 브레이커! 이름 자체는 브레이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차감 굴착기이기도 합니다. 앞이 이제 쇼벨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암석이나 이런 걸 부술 수 있는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죠. 근데 그보다도 놀라운 거는 일단 솔리드혼의 머리는 완전히 가려졌다는 점? 진짜로 깔끔하게 잘 가려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아까는 없었던 것들이 막 생겨요. 이것도 좀 놀라운 부분이기도 했고, 브레이커 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펼치고 목을 꺾어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실린더 디테일에다가 중간중간 이런 전선 디테일들도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흉부 내부에서 꺼낸 이 검은색 파츠는 바깥쪽에 노란색은 도색되어 있는 그런 파츠고요. 역시나 중장비답게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디테일들도 볼 수가 있겠고, 조종석 같은 경우도 이제 문 디테일 이런 패널 라인들이 좀 그려져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뒷부분은 아까 합체용 슬라이드 조인트가 보이고, 아까 복근은 이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궤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았는데 옆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멋지기도 한데 궤도 자체의 이런 디테일들, 거기다가 바퀴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궤도지만 굴리고 놀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중앙부에도 디테일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친구도 돌아갑니다. 와우.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끝에 있는 이 브레이커의 스파이크 부분, 이거 스프링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쾅쾅쾅쾅쾅쾅쾅 하는 그 느낌을 만들 수 있다. 요건 좀 놀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배치만 잘 해줘도 이제 현장 같은 느낌, 공사 현장 같은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솔리드온으로 합체해보도록 할까요? 펌프 변형 완료! 브레이커 변형 완료! 크레인 변형 완료! 솔리드온 합체 완료!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 솔리드혼 리뷰해봤는데요. 이게 상상 이상으로 구조도 그렇고 재밌어요. 가동 부위도 많다 보니까 포즈 잡는 재미도 있고 스타일도 완전 덩치 있고 근육질에 주먹질 포즈가 너무 잘 어울리고 막 이런 것들 아주 좋았고요. 분리합체하는 구조 자체도 되게 적당히 심플하면서도 좀 만지는 맛이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리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약간 콧불소스러운 포인트들이 되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다. 과연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해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어떻게 싸울지 이런 게 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실!